백인 집주인이 흑인 가족에게 자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흑인 가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합니다. 지화는 웅장한 사무실 창문에 서서 자신이 만든 깨끗한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우아한 집은 그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 독점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누구도 그것을 망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액자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지화는 광택이 나는 나무 위로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첫 건물을 구입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는 중얼거렸고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화는 항상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임대 정책은 엄격했고 그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바로 이런 정책들이 그의 부동산을 가치 있고 매력적으로 유지해 주었다. 그는 임대 신청서를 한 무더기 집어 비판적인 눈으로 훑어보았다. 각 신청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 그의 건물에 적합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다. 독점적으로 해야지. 지화는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신청서를 만졌다. 그는 이름을 읽으면서 눈썹을 찡그렸다. 그는 고개를 재빨리 저으며 그것을 거절 더미에 던졌다. 아니, 그는 중얼거렸다. 여기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의 양심에 죄책감이 찔렸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밀어냈다. 그의 생각에 그는 자신의 지역사회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세입자들이 흑인 이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더 나아 그는 추론했다. 지화는 가죽 의자에 기대앉아 자신의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자신의 편견이 정당하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결국 그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내 재산이야.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청중을 설득하려는 듯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 규칙이야. 박가족은 주방 테이블 주위에 모였고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용준과 은하가 나란히 앉았고 그들의 네 아들 태민, 준서, 동욱, 성민이 그들 주변에 붐볐다.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지환의 부동산 중 하나에 대한 임대 신청서였다. 얘들아, 용준이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건 우리 가족에게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어. 새 집은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이며 희망에 차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더 가까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년들은 서로 기대어 바라보았다. 가장 나이 많은 태민이 말했다. 아빠, 우리 각자 방을 갖게 될까요? 용준이 태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다. 그럴 리 없지, 아들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될 거야. 용준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자 은하가 어린 소년들에게 돌아섰다. 준서, 동우, 성민아, 새 집은 어때? 뒷마당이 넓었으면 좋겠어. 준서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동욱이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드디어 개를 키울 수 있겠구나. 한 걸음씩 은하가 웃으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장 어린 성민이 엄마 무릎 위로 올라갔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계속 가까이 지낼까요? 은하는 그를 꼭 껴안았다. 조금 더 멀리 있을 거야, 자기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주 찾아갈 거야. 용준이 신청서를 다 쓰고 나서 그는 가족을 올려다보았다. 사업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검소하게 살기로 선택했다. 그들의 수단으로는 여전히 검소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들의 아들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기억해, 용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 집은 보장된 게 아니야. 지환이가 우리의 신청서를 승인해야 해. 은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우리는 사는 곳마다 좋은 세입자였어. 지환이가 그걸 알아차릴 거야. 가족은 모여서 높은 희망과 잠재적인 새 집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알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선에 대한 믿음은 밝게 빛났고 무슨 일이 닥쳐오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환은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앞에는 임대 신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금반지로 장식된 그의 손가락은 서류를 뒤지며 참을성 없이 나무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박가족의 신청서를 발견했을 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을 훑어보았습니다. 용준과 은하박, 4명의 남자아이. 그들의 수입은 충분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용점수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들은 이상적인 세입자였습니다. 지환은 신청서에 첨부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입술을 가늘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낮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거지? 그는 가죽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갈등의 선이 그어져 있었다. 파크 부부는 그가 세입자들에게 정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그들은 성공적이었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며 그들의 추천서는 빛났다. 하지만 지환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피부색이었다. 그의 마음 뒤편에서 그가 불공평하고 인종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환은 그 생각을 밀어내고 대신 자신이 세운 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부동산의 특성을 말하며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었다. 지환은 한숨을 크게 쉬며 펜을 들어 거부 신청서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모호한 이유를 들었다. 4명의 아이들이 있어서 과민하다는 우려, 소음 수준에 대한 우려 등이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것들이 단지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부 편지를 봉투에 봉인하면서 지환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독점적인 커뮤니티의 성공을 떠올리며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미소 띈 박가족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냥 사업일 뿐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봉투를 보내는 편지함에 넣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안도 지환은 사무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다. 용준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지환의 거절 편지를 응시했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살짝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은하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뭐야, 자기. 그녀가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용준은 아내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은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채였다. 지환이 우리 신청을 거절했어.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알아? 우리는 그의 호화로운 집이 필요 없어. 우리만의 집을 지을 거야. 은하의 눈이 커졌다. 우리만의 집을 짓는 거야. 정말이야. 용준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작은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그럴게. 마을 외곽에 땅을 하나 구해. 지환이네 집만큼 호사스럽지는 않겠지만 우리 땅이 될 거야. 은하가 그의 어깨를 꽉 쥐며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을 빛냈다. 내 용준이야.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녀석이야. 용준이 일어나 은하를 꼭 껴안았다. 쉽지 않을 거야.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거야. 항상 그래. 은하가 살짝 뒤로 물러나 용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우리가 항상 남자애들에게 하는 말 기억나? 인생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용준이 말을 마쳤고 미소가 더 커졌다. 맞아요. 자기야. 이런 일로 낙담할 수는 없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태민, 준서, 동욱, 성민이라는 네 아들은 부엌으로 뛰어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아빠, 가장 나이 많은 태민이 물었다. 용준은 아들들을 바라보며 가슴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얘들아, 그는 강하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만의 집을 지을 거야.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만의 집이 될 거고 사랑으로 가득 찬 집을 만들 거야. 소년들의 눈은 설렘으로 빛났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아빠, 준서가 간절히 물었다. 물론이지. 용준이 웃었다. 가족으로서 함께할 거야. 은하가 남편과 아들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승호는 흥분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엘리트 모터스의 반짝이는 쇼룸에 들어섰다. 고급 자동차 회사에서의 첫날이었고 그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광택이 나는 자동차들이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매끈한 나이는 힘과 위신을 약속했다. 승호는 접수 데스크로 향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인맥 없이 스스로 이 직장을 얻었다. 두 발로 서는 것이 기분이 좋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당신이 승호이시군요. 저는 인사관리자 수연입니다. 엘리트 모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수연. 여기 와서 정말 기쁩니다. 수연은 승호를 건물 안으로 안내하며 새로운 동료들을 소개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승호는 이 직장에서 뭔가 다른 것을 알아챘다. 공기 중에 따뜻함이 느껴졌고 고급 자동차 회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동지애가 느껴졌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수연이 말하며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사무실을 가리켰다. 우리 CEO, 박 씨는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믿는다. 승호의 눈썹이 놀라서 치켜 올려졌다. CEO가 직장 환경을 신경 쓴다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아, 맞아요. 박 씨는 매우 실무적이에요. 그와 그의 부인, 박 여사는 이 회사를 강력한 가치관으로 세웠어요. 그들은 청소부부터 최고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하는 것을 믿는다. 하루가 지날수록 승호는 점점 더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원활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상호 존중과 진정한 친절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승호는 두 동료가 최근 회사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파크에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센터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 같아요. 다른 한 명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보답할 방법을 생각하죠. 승호는 감탄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항상 묘사했던 냉혹한 사업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기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책상으로 돌아가자 승호는 벽에 액자에 넣은 인용구를 보았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영감을 주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승호는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승호는 엘리트 모터스에서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회사의 가치와 긍정적인 업무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호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장인 용준과 은하박의 친절함과 친근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승호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용준이 그의 책상에 들렀습니다. 잘 지내, 승호.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승호는 기분 좋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박 씨, 여기서 일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용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용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잘 적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쁩니다. 은하와 저는 이번 금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겠어요. 직원들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승호는 설렘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선생님 용준 씨 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승호는 용준이 알려준 주소로 차를 몰고 갔다. 그는 마을 외곽의 겸손한 거리로 들어서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다. 분명 그렇게 성공적인 회사의 주인은 더 고급스러운 동네에 살 것이다. 그는 단순하고 아늑해 보이는 집에 차를 세우면서 혼란스러워졌다. 잘 관리되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저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승호는 주소를 다시 확인한 다음 주저하면서 현관으로 다가갔다. 은하박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두드림에 답했다. 승호. 당신이 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들어오세요. 승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아늑한 분위기에 놀랐다. 집은 작았지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른 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다. 용준이 주방에서 나타나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환영합니다. 승호. 배가 고프시겠죠? 오븐에 맛있는 냄비 구이가 있어요. 승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드러났는지 은하가 부드럽게 웃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걸 믿어요. 저녁이 진행되면서 승호는 박씨 부부의 따뜻함과 진솔함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내 아들, 사업 철학, 지역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승호는 박씨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 그들의 겸손한 집을 가득 채운 따뜻함과 사랑에 감명을 받았다. 용준의 냄비 구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웃음소리와 쾌활한 수다가 뒤섞였다. 은하가 쟤들아, 저녁 준비됐어. 라고 외쳤다.
4명의 어린 소년이 식당으로 달려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았다. 승호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고 소란스럽지 않게 자리에 앉는지에 감명을 받았다. 승호야, 우리 아들들을 소개할게. 용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건 우리 큰아들 태민이야. 그 다음 준서, 동우, 성민이야. 각 소녀는 승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악수할 때 눈을 마주쳤다. 승호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승호는 가족의 대화를 주에 깊게 경청했다. 그는 소년들이 얼마나 유창하고 야심찬지에 놀랐다. 장남 태민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준서가 합류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되어 친환경 건물을 설계할 거예요. 4명 중 조용한 동욱은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린 성민조차도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선생님이 될 거야. 그는 은하에게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승호는 소년들의 열망과 용준과 은하의 얼굴에 떠오른 자부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각 아이의 꿈을 격려하고 지지와 지도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 내내 승호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겸손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에는 그가 깊이 감동한 풍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부탁받지 않고도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왔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승호는 점점 더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파크 부부의 따뜻함과 겸손함은 그가 자란 세상과는 대조적이었고 그는 그것이 상쾌하고 고무적이라고 느꼈다. 다음 날 저녁, 승호는 부모님과 함께 호화로운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당은 우아했고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고급 도자기가 있었지만 승호는 그것을 파크 부부의 겸손한 집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를 시작하자 지화는 승호, 새 직장은 어때? 라고 물었다. 승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게 나빠. 대단해요. 회사도 대단하고 사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승호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좋네요. 자기야. 그 사장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이름은 용준과 은하박이에요. 승호가 열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 회사를 처음부터 일궈냈고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어젯밤에 그들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지화는 얼어붙었고 포크를 입에 반쯤 가져갔다. 그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고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스쳤다. 승호는 아버지의 반응을 모른 채 말을 이었다. 그들은 4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데 모두 예의 바르고 야심적이에요. 큰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긴장해서 목을 가다듬었다. 박이라고요? 어디에 사세요? 마을 외곽에 사세요. 승호가 대답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임대할 집을 찾지 못한 후 스스로 집을 지었습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지환의 불편함이 이제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승호 부인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여보,
괜찮아. 귀신을 본 것 같아. 라고 물었다. 지환은 심호흡을 했다. 승호.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박가족은 흑인이야. 승호의 눈썹이 혼란스러워 찌푸려졌다. 그래. 흑인이야. 그게 왜 중요해? 그 깨달음은 지환에게 큰 충격처럼 다가왔다. 아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가족이 바로 그가 세입자로 거부했던 그 가족이었다. 그들을 거부하기 위해 썼던 허약한 변명을 떠올리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승호가 박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자 지환은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그는 승호가 묘사한 따뜻함과 성공의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용준에 대해 더 말해줘. 지환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다. 어떤 사업가야? 승호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 대단해, 아빠. 용준이는 소액 대출과 큰 꿈으로 회사를 시작했어. 지금은 1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모두 가족처럼 대하고 있어. 지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야심적이라고 했지. 물론이지. 승호가 열광적으로 대답했다. 큰딸 태민이는 이미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고급반을 듣고 있어. 준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하고 두 동생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승호가 말하자 지환은 가슴에 죄책감이 스쳤다.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파옥스를 무시했고 그들의 피부색만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업적과 성격에 대해 듣고 그는 자신의 판단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승호 부인은 남편의 침울한 기분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기야. 지환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걸까 궁금해요.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승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얼굴에는 혼란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빠. 지환은 말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파옥스가 얼마 전에 우리 부동산 중 하나를 임대하려고 신청했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승호의 눈이 놀라 커졌다. 하지만 왜? 그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잖아. 지환은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깨닫고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했고 잠재적으로 그의 커뮤니티에서 승호로 거듭날 수 있는 가족을 박탈했다. 내가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지환은 가족보다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는 승호를 올려다보며 후회와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그들에 대해 더 말해봐. 아들아. 이해하고 싶어. 시간이 흐르면서 용준과 승호는 직장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우정은 자연스럽게 꽃을 피웠고 공유된 가치와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점심시간에 용준과 승호는 회사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근처 참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쳐 지나갔고 그들은 샌드위치를 즐겼다. 알다시피 승호야, 용준이 눈을 반짝거리며 따뜻함으로 말을 시작했다. 너의 우정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하고 싶었어. 근면과 친절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찾는 건 흔치 않은 일이야. 승호는 용준의 말에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용준. 너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정말 짧은 시간이었다. 용준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거잖아.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매일 내 아들들에게 주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호기심이 생긴 승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성공한 만큼 아이들을 땅에 붙이는 게 힘들 거야. 용준이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항상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은하와 나는 아이들에게 겸손과 친절을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살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진정한 부는 물질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승호는 용준의 육아 방식에 매료되어 주에 깊게 경청했다. 매주 주말마다 용준이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역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제공하고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사람이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승호가 진심으로 감명받아 말했다. 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용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태민이가 수당을 써서 급식소에서 친구가 된 노숙자에게 따뜻한 코트를 샀어요. 그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호소 코디네이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승호는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렇죠. 용준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여전히 아들에게 베푸는 것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환은 현관에서 아이스티를 마시며 동네를 구경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의 생각은 종종 박 가족에게로 옮겨갔고 그들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무겁게 와 닿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환은 길 건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챘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그는 노인 이웃인 미란이 식료품을 가지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도울 생각을 하기도 전에 두 어린 소년이 그녀 옆에 나타났다. 그들이 박 형제들이야. 지환이 중얼거렸고 승호의 설명에서 태민과 준서를 알아봤다. 그는 소년들이 미란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미소는 밝고 진솔했다. 그들은 식료품을 그녀의 집으로 옮기면서 그녀와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환은 그들의 예의 바름에 약간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환은 마을을 운전하던 중 공원에서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동욱과 성민이라는 어린 박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웃고 누가 먼저 쓰레기 봉지를 채울 수 있는지 경쟁했습니다. 지환은 차의 속도를 늦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박 형제의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받아 다른 아이들도 합류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탕 포장지와 소다캔으로 뒤덮였던 공원은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환은 지역사회에서 박 형제들의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민이 잃어버린 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돕고 준서가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4명의 소년이 다양한 지역 사회 행사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작은 친절과 존중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환의 오랜 편견을 깎아내렸다. 그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확고해 보였던 믿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 소년들의 행동은 그가 그들의 가족에 대해 내린 가정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환이 현관에 앉아 있을 때
그는 박가족이 함께 걷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들이 차가 고장난 이웃을 돕기 위해 멈추고 함께 힘을 합쳐 차를 도로 옆으로 밀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화는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가족을 피부색만으로 판단했고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매우 확고했던 그의 편견은 이제 흔들리고 근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승호는 부모님 집에 다가가면서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그의 얼굴은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지환이 문을 열자 승호는 "건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승호 부인이 주방에서 나타나서 접시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뭐야, 자기야?"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승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다음 주말에 회사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두 분 다 와주시면 좋겠어요. 모두를 만나고 제가 일하는 곳을 볼 기회예요." 지환의 얼굴이 즉시 굳어지고 그의 눈썹은 걱정으로 찌푸려졌다. "모르겠어요, 아들아. 이런 사교 모임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승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했다. "제발, 아빠.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빠는 항상 제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승호 부인은 남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승호를 응원해야겠어요." "자기야." 지환은 아내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체념하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좋아요. 좋아요. 가볼게요." 승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약속해요." 행사 날이 다가오자 지환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군중과 잡담에 대해 중얼거렸다. 승호 부인은 그를 재미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모임이 있던 날 저녁, 지환은 거울 앞에 서서 10번째로 넥타이를 고쳤다. 그의 아내가 뒤에서 다가와서 메어주었다. "재킷은 괜찮을 거야, 자기야." 그녀가 그를 안심시켰다. 승호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어."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알아요. 알아요. 저는 그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사장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승호는 동료들과 회사의 최근 성과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환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승호는 부모님을 안으로 안내했고 그의 눈은 방을 훑어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용준과 은하가 있어요. 어서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 지환은 얼어붙었고 눈을 크게 뜨며 알아보았다. 방 건너편에 그가 한때 임대를 거부했던 가족이 서 있었다. 승우가 그들을 파크스로 안내하자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 연결은 전혀 알지 못했다. 승우가 부모님을 방으로 안내하자 지환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군중이 갈라지자 아름답게 장식된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 용준과 은하박이 보였다. 지환은 침을 크게 삼켰고 갑자기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용준과 은하박을 만나보고 싶어요." 승우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들이 제가 일하는 회사의 주인이에요. 용준이 손을 내밀었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승호 씨와 부인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승호 씨가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화는 잠시 주저하다가 용준의 손을 잡았다. 굳고 진심 어린 악수가 그를 당황하게 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가 앞으로 나서며 눈이 친절로 반짝였다. 오늘 밤 오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승호 씨는 우리 팀의 정말 훌륭한 인재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지화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용준과 은하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공기 중에 존경과 감탄이 깃든 분위기가 느껴졌다. 직원들은 농담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원에 쉽게 다가갔다. 젊은 인턴이 용준에게 달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박 씨,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케이터링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준은 인턴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 씨,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봅시다. 그는 정중하게 사과했고 지화는 그의 접근 방식에 깜짝 놀랐다. 은하가 승호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가족과 관심사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다. 지화는 아내가 은하의 부드러운 유머에 웃으며 편안해지는 것을 놀라워하며 지켜보았다. 저녁 내내 지화는 박 부부가 손님과 직원 모두와 교류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에 대해 물었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이 보여준 존경심은 분명했지만 그것은 권위보다는 친절과 정직함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지화는 박 부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한때 너무나 확실해 보였던 편견은 이제 흔들리고 근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지화는 용준과 대화에 끌려들었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근처에 서서 각자 탄산수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당신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환이 중성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승호에게 말했다. 용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겸손한 미소가 있었다. 우리는 축복받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성공은 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화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호기심을 나타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용준은 말을 이어가기 전에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은하와 저는 일찍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일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성공으로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지환이 물으며 그가 관찰한 겸손한 집을 떠올렸다. 용준의 눈이 반짝였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지 않기로 했어. 우리 집은 작을지 몰라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진정한 분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를 바라. 지화는 파크 부부의 임대 신청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다. 훌륭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용준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을 믿어. 우리 아들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 봐. 우리는 그들이 성공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이해하기를 바라. 용준이 말하는 동안 지화는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승호를 떠올렸고 파크 부부의 가족 역학에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아.
지환이 걱정을 표하며 물었다. 그는 자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용준이 고개를 저으며 표정은 차분했다.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사랑, 교육, 강한 가치관 말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우리 눈에는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야. 지환은 말을 멈추고 용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삶, 큰 집, 비싼 차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성공을 잘못 측정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 날 저녁, 지환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용준과의 대화가 그의 깊은 내면을 자극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그는 외쳤다. 승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아빠, 괜찮아요. 그 이후로 계속 조용하셨어요. 지환이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승호, 좀 생각해봤어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승호가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성공이란 부와 지위, 그리고 주변에 올바른 사람들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환이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아요. 승호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내면의 갈등을 느꼈다. 아들아, 파크스에 대해 더 말해줘. 지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널 그렇게 감동시키는 게 뭐야? 승호의 눈이 번쩍 빛났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용준이와 은하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겸손해요. 그리고 아들들도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근면한지 보세요. 지환은 승호가 말을 이어가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다. 박씨 부부는 가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요. 승호가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부는 친절과 남을 돕는 데서 온다고 가르치죠. 정말 영감을 주는 일이에요. 지환은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빠는 그걸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아빠, 승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정직함, 겸손함, 연민. 그게 사람을 진정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승호야, 내가 많은 것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나는 사람들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근거해서 판단했어. 승호는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두드렸다. 바꾸기에 너무 늦은 적은 없어. 아빠. 파크 부부가 그걸 보여줬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지환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지혜와 연민을 보았다. 그는 승우가 자신도 지금에야 이해하기 시작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환은 승우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으로 뒤틀렸다. 지난 행동의 무게가 그를 무겁게 짓눌렀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뉘우침의 아픔을 느꼈다. 그는 파크 부부의 임대 신청을 거부했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너무나 단순하고 정당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내세운 허약한 이유를 떠올리자 부끄러움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지화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자신의 독점적인 커뮤니티에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획일성, 지각된 완벽함에 자부심을 느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였다. 그는 용준을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낸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근면과 겸손의 가치를 가르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나 박은 그녀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승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지화는 자신이 커뮤니티에 그들의 존재의 풍요로움을 거부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는 그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을 판단했다. 그는 감정이 짙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편견 때문에 그들의 성격을 보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다. 그는 협소한 사고방식 때문에 강제로 마을 외곽에 지은 파크 부부의 단순한 집을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지화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는 항상 자신이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의 기둥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업적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인간성을 희생해서 얻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난 정말 잘못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끔찍하게 잘못했어. 자신의 행동에 현실이 스며들면서 지화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승우가 될 만한 가족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존재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지 못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자신의 편견을 넘어 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죄책감이 엄청났지만 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희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로잡고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었다. 지화는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아마도 변화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 것이다. 실수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였다. 용준과 승호는 회사 휴게실에 앉아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용준이 몸을 기울여 놨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자 분주한 사무실이 멀어 보였다. 알다시피 승호야, 용준이 말을 시작하며 눈을 멀게 한 채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 집을 짓는 건 쉽지 않았어. 거의 포기할 뻔한 때도 있었지. 승호는 주에 깊게 경청했고 모든 단어를 흡수하면서 커피는 잊었다. 용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아빠가 임대 신청을 거절한 후 우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은하가 그녀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용준. 우리는 우리만의 집을 만들 거야. 사랑으로 가득할 거야. 그게 중요해라고 말했어요. 승우는 아빠가 언급되자 죄책감을 느꼈지만 더 듣고 싶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서 그 땅을 찾았어요.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땅이었어요. 용준이 입술에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매일 퇴근 후 그곳에 가서 땅을 개간했어요. 소년들도 가능할 때마다 저와 함께했고 심지어 자신보다 큰 나뭇가지를 나르려고 애쓰는 성민이도 있었어요. 용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손이 너무 물집이 생겨서 포크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밤도 있었지만 은하가 저를 치료해 주었고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드렸어요. 승호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투쟁에 단결한 파크 가족이 우아하고 단호하게 모든 도전에 맞서는 모습을 그려낼 수 있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용준이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 번째 겨울 폭풍이 닥쳤을 때였어요. 우리는 아직 지붕을 다 짓지 못했어요.
은하와 아이들과 함께 방수포 아래에 웅크리고 비가 새고 우리 모두가 떨던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승호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손을 내밀어 용준의 어깨에 위로하는 손을 얹었다. 하지만 알아요. 용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좌절은 우리를 더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으로 지은 집이었어요. 승호는 박가족의 회복력에 압도당했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정신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는 진정한 힘은 부나 지위가 아니라 품위와 인내심으로 삶에 도전해 맞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승호는 승호 가족의 집 부엌에 서서 식탁의 은식기를 긴장스럽게 조정했다. 그는 거실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지환을 흘낏 보았다. 아빠, 긴장 풀어, 승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야. 지환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듯했다. 알아. 아들아. 그냥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 초인종이 울리자 두 남자는 살짝 놀랐다. 승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을 열자 박씨 가족의 따뜻한 미소가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승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들어와요. 용준과 은하 박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그들의 네 아들 태민, 준서, 동욱, 성민이 들어왔다. 각자 접시를 들고 있었고 공기는 맛있는 향으로 가득 찼다. 지환이 앞으로 나서며 손이 살짝 떨렸다. 박씨, 부인. 그는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용준이 손을 내밀며 친절하고 이해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환. 여기 와서 영광입니다. 그들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지환은 부끄러움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편견과 이 가족에게 안겨준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용준의 눈에는 판단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따뜻함만 보였다. 은하가 앞으로 나서며 지환에게 수제 사과 파이를 주었다. 디저트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환은 파이를 받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게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들이 식당으로 이동하자 승호의 집은 박신의 아이들의 수다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막내 성민이 지환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지환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아빠가 우리 집을 다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지환은 성민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그의 행동 때문에 이 가족이 겪은 일을 알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정말 숙련되고 근면하시겠구나. 성민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 집이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셔요. 지환은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상호작용을 지켜보고 있는 용준과 은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한때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했던 가족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다. 모두가 식탁에 앉자 지환은 목청을 가다듬었다.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녁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식탁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박 형제는 학교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승우와 은하가 고급 자동차 회사에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화는 용준과 깊은 대화에 끌려들었다. 알다시피요. 박 씨. 지환이 부드럽고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인정하건대 당신 가족에게 심어준 가치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용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지환. 은하와 저는 강한 가치관이 좋은 삶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지환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새롭게 찾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아들들은 예에 바르고 야심이 많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용준은 대답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근면, 친절, 겸손의 중요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용준이 말하는 동안 지환은 몸을 기울여 모든 단어에 매달렸다.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에 대해 생각했고 후회의 아픔을 느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살기로 한 결정은 어때요? 지환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성공적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검소하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용준은 아내와 아들을 쳐다보며 눈이 반짝였다. 우리는 우리 아들들이 진정한 분은 돈이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를 바란다. 가족과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지환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웃고 떠드는 무리를 둘러싼 테이블을 둘러보았고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보았다. 그가 한때 배제하려고 했던 공동체였다. 공동체에 지환이 부드럽게 되뇌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어. 용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친절했다. 강력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들어올려. 지환아. 우리가 서로의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지지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환은 용준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정직하고 지혜롭고 연민심이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피부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질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흘렀다. 지환은 목을 가다듬고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그는 용준과 은하박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지난 행동의 무게로 무거웠다. 박 씨와 부인. 그는 말을 시작하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박 부부는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고 승호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환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제 부동산 중 하나를 임대하려고 신청했을 때 저는 당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잘못된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하가 손을 내밀어 용준의 팔에 얹고 조용히 지지했다. 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환이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았다. 저는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틀렸습니다. 지환은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알게 되어서 제 눈이 뜨였어요.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성실함, 친절함, 그리고 가족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요. 저는 제 행동이 매우 부끄럽고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용준과 은하가 서로를 바라보며 둘 사이에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자 용준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환에게 돌아섰습니다. 지환아, 그는 따뜻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지 않은 순간이 있었지. 그녀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느냐는 거야. 지환은 그들의 은혜로움에 압도되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할 의향이 있어. 그냥 그렇게 용준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지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용서는 선택이야. 지환아.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거야. 내 사과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지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지환은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깨어났다. 죄책감의 무게는 내려졌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박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바로잡고 싶었다. 오랜 생각 끝에 그는 처음에 신청했던 임대주택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집이었고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크고 편안했다. 지환은 이 행동이 자신의 사과의 진심과 보상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지환은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채 전화기를 들고 용준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용준이 전화를 받자 지환은 심호흡을 하고 제안을 설명했다. 박 씨,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신청하신 임대주택을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아직 매물이 있고 고려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용준이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친절하시지만 은하와 저는 거절해야겠습니다. 지환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용준은 부드럽게 웃었다. 지환아, 우리가 지은 집은 우리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가치와 노고에 대한 증거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지었고 우리 아들들과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든 곳이야. 용준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자 은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단순할지 몰라도 그녀가 덧붙였다. 하지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어. 바로 우리가 있고 싶은 곳이야. 지환은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며 귀를 기울였다. 그는 박씨 가족의 만족감과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한 감각에 감동했다. 알겠어. 지환이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집이 정말 멋진 것 같아. 설명해줘서 고마워. 대화가 끝나자 지환은 박씨 가족의 결정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이 더 웅장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집에 머물기로 한 선택은 그들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박씨 가족을 만난 후 몇 주 동안 지환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새롭게 찾은 겸손함과 사업 관행에서 더 포용적이 되고자 하는 열망은 오랜 사업 파트너들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지환은 예상치 못한 이사회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대화가 잠잠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우, 그의 수석 파트너인 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환은 자리에 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이 우려사항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독점권 감소, 명예훼손에 대해 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지환의 가슴을 때리는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혁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감상주의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환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려 했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설명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파트너들은 그의 마음의 변화를 약점으로 회사의 수익에 대한 부담으로 여겼다. 격렬한 토론 끝의 결론은 명확했다. 지환은 자신이 처음부터 쌓아 올린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마치 벽돌 한 톤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면서 방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면서 지환은 재정적 영향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부는 대부분 회사에 묶여 있었다. 이제 그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에 직면했다. 그가 알고 있던 편안한 삶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해고 소식이 퍼지면서 지환은 많은 사회적 관계에서 외면당했다. 그가 수년 동안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피했다. 행사 초대도 끊겼다. 개인적인 손실은 재정적 타격보다 더 아팠다. 지환이 삶의 갑작스러운 격변에 맞서 싸우면서 그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집주인은 이제 매일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편안한 세상은 무너졌고 그는 길을 잃고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우울한 어느 날 오후, 지환이 지금은 조용해진 집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거절이나 동정하는 전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환, 용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용준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지환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고 잠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마침내 말을 했습니다. 용준의 따뜻한 목소리가 다시 전화선을 통해 들렸습니다. 은하와 저는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부담은 없지만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환은 망설이다가 초대를 수락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이 파크 부부의 겸손하지만 환영하는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파크 형제들의 수다가 위안이 되는 배경음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용준과 은하가 지환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으라고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친절과 진심 어린 걱정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지환아, 알다시피 은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예상치 못한 일을 던지기도 해. 이건 길의 돌기일 뿐이야. 넌 이걸 극복할 거야. 용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기 위해 여기 있어. 지화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때 거부했던 이 가족의 따뜻함과 지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이후 처음으로 그는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파크 가족은 모든 사람이 친절과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했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화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재산을 잃은 그는 방황하는 기분이었지만 파크 가족의 친절은 그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을 훑어보던 지환의 눈은 지역사회센터의 구인 광고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 활동과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조정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고 기쁜 일로 지환은 그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지환은 한때 집주인이었지만 첫날의 북적이는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자 수년 만에 경험하지 못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단순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환은 식량 모금 운동을 조직하고 불우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지환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쟁과 승리, 고난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외면했던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이제는 그에게 힘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는 다양성 워크숍과 평등 세미나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하고 이러한 이벤트를 조사하고 계획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지환은 새로운 역할에서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받았을 때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 일자리를 구했을 때의 구직자의 눈에서 느껴지는 감사,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동지애, 이런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종종 파옥스 가족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이 길의 울퉁불퉁함이 실제로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단순했지만 목적과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파옥스 형제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태민, 준서, 동욱, 성민은 종종 학교가 끝난 후 들러서 지환의 경험으로부터 도움을 주고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지환은 소년들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 센터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태민은 취업 박람회에 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환이 부수를 설치하고 구직자들을 맞이하도록 도왔고 그의 천부적인 매력은 긴장한 지원자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가진 준서는 다가올 행사를 위한 다채로운 포스터를 만드는 일을 자원하여 그의 창작물로 센터의 벽을 밝게 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동욱은 식량 모금 기간 동안 회오리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기부금을 정리하고 상자를 포장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막내인 성민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온 어린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서 숙제를 도와주거나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지화는 각 소년이 센터에 독특한 재능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부모가 심어준 가치관, 즉 친절,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청소를 하던 중 지화는 소년들을 지켜보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태민은 준서에게 테이블을 제대로 접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고, 동욱과 성민은 바닥을 쓸며 누가 더 많은 먼지를 모을 수 있는지 게임으로 바꾸고 있었다. 너희들은 정말 축복이야, 지환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굵어졌다. 너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 소년들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얼굴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우리는 돕는 것을 좋아해. 지환아, 태민이 대답했다. 변화를 만드는 건 기분이 좋아. 지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편견이 부끄러워서 가족의 임대 신청을 거부했던 날을 떠올렸다. 이제 그가 한때 배제하려고 했던 그 소년들이 그의 삶에 많은 기쁨과 목적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날이 몇 주로 바뀌면서 지환은 지역센터에서 리듬을 잡았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단순한 삶은 부유한 집주인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그 삶에서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끓이고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서 지나치는 친숙한 얼굴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사업 제국에만 집중했을 때 주던 냉정한 고개 끄덕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에서 지환은 일상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성인을 위한 문해력 수업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구직 워크숍을 도왔고, 심지어 뒷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직접 해야 했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그에게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토마토,